정말 고급스럽고 좋은 전기 MPV는 맞는데 이거 멀미는 피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서동입니다. 저는 지금 스타리아 일렉트릭 시승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 브뤼셀 모터쇼를 통해서 처음 공개가 됐었죠. 이 유럽 시장에서도 전기 MPV에 대한 수요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기존에 이러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MPV들이 아무래도 디젤 파워트레인 탑재한 차량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 파워트레인으로 좀 교체가 될 수요가 많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래서 아마 브뤼셀 모터쇼를 통해서 처음 공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아 PV5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정말 맹활약을 하고 있어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우리도 뭔가 이 전기 MPV 모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스타리아 일렉트릭에 많이 힘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스타리아는 3개의 파워트레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LPG, 하이브리드, 지금 시승하고 있는 완전한 전기차. 그리고 PV5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목적성에 맞춰진 출발부터 기획된 차량이잖아요. 하지만 스타리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 MPV 분위기를 그대로 가주면서도 이제 전기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부분, 특히나 오늘 시승하는 이 라운지 모델은 정말 쾌적한 2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도로를 주행하고 있으니까 이 느낌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일단 굉장히 막히는 지금 도로 시내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장거리 주행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차량이긴 해서 일단 시내 주행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한 서스펜션이 특징이기도 했고요. 사실 승차감이 중요한 차량은 아니었죠. 어디까지나 짐을 나르거나 승객을 나르는, 지금 옆에도 카카오티에 이 스타리아 차량이 보이고 있는데, 저런 용도였기 때문에 승차감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전기차 라운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라운지 모델들도 워낙 이 좋은 2열의 착자감, 그 다음에 2열 공간 이런 걸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이제 전기 파워트레인이 조율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조용하고 굉장히 쾌적한 이 주행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이 전기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과거에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든지 다른 파워트레인,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을 탑재했을 때보다 훨씬 더 쾌적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타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짐을 싣고 있는 상황에서 호쾌한 가속감 이런 것들은 사실 느끼기가 어려웠거든요. 지금도 1.5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 가솔린 모델보다 이 발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원할 때 치고 나가는 능력도 확실히 하이브리드 모델보단 좋고, 또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 가속할 때 항상 시끄러운 엔진음이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운전자라든지 실내에 앉아있는 승객들에게 부담이 됐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서 정말 쾌적하게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스타리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 모델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좌우 롤이라든지 앞뒤 피칭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는 차량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이 여유로운 전기 모터의 출력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멀미로 이어질 수 있는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 택시 타시는 분들이 멀미가 심하다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이거는 전기 파워트레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택시기사분들이 이 전기차에 적응하지 못하고 내연기관 운전할 때처럼 확확 밝기 때문에 생기는 이 멀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승용 전기차들은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데, 스타리아 같은 이 MPV 차량들은 차량의 정고도 높고 굉장히 부드러운 세팅을 가져가다 보니까 움직임도 좀 좌우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멀미가 심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완전히 그런 것들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타리아 라운지의 6인승 모델은 의전 차량으로 이제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경우는 정말 이 드라이버 분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출력이 한 번에 뿜어져 나오는 이 전기 파워트레인이라고 너무 가속하시면 분명히 뒷좌석에서는 멀미를 호소할 테니까요. 어찌됐건 승차감 개선을 위한 변화들도 눈에 띕니다. 뒤쪽에 일반적인 내연기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흡사 이제 판스프링과 같은 많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멀티링크로 바뀌면서 2열의 승차감도 상용 모델, 카고 모델보다는 많이 좀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하이드로 부싱을 좀 곳곳에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하이드로 부싱은
차량의 하부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고무 소재의 부품인데요. 그 안쪽에 이제 유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는 하이드로 부식은 차량 곳곳에 많이 좀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RMDPS도 적용이 됩니다. 이 RMDPS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의 승차감, 특히나 지금같이 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좌우 스티어링 휠을 조향했을 때의 차량의 움직임 때문에 불편함, 멀미 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스티어링 휠이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크게 조향을 하면서 차량의 움직임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운전자의 의도에 따른 각도 조절에 따른 이 차량의 움직임을 아주 정확하게 구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크게 스티어링 휠을 조향할 것도 없이 딱 맞는 조향 각도, 그리고 차량의 움직임을 완성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의 승차감 개선도 충분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일반적인 카고 모델의 승차감 이런 것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승차감의 개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운전만 부드럽게 하는 것을 좀 신경 쓰신다면 굉장히 좋은 의전용 차량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회생제동도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사실 이렇게 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이 강한 경우에 뒷좌석의 불편함을 크게 유발할 수도 있는 요소인데, 지금 앞에 보면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회생제동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3단계의 아이페달 모드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완전히 정차까지 되는 이 회생제동 시스템인데요. 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회생제동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만, 확실히 이런 것들은 잘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앞으로 이렇게 몸이 치우쳐질 만큼의 강한 회생제동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차량을 이렇게 완전히 정차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회생제동이 작동이 되면서 부담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MPV 모델로서의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지, 일반적인 승용 모델과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SUV와 비교해도 사실 차량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꽤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대형 MPV임을 고려할 때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점은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언덕이 있죠. 언덕길을 올라갈 때 이 차량의 무게가 2.7톤에 가까운 차량입니다. 굉장히 무겁죠. 전기차량에서 더 많이 무거워졌는데 2m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 충전하려고 지금 왔는데 저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차량의 높이가 2.2m입니다. 스타리아기 때문에 전고가 꽤나 높죠. 그래서 지금 지하주 차량 들어갈 때 이렇게 높이를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불편함이 또 있네요. 차량의 외관은 일반적인 스타리아 모델과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차량 곳곳에 있는 골드 컬러,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타리아 리무진 모델임을 좀 알려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전면부 하단, 그 다음에 측면부, 그 다음에 리어 범퍼 하단에 금색 소재가 적용이 되면서 리무진 모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6인승과 9인승 모델이 있지만 전기차는 6인승 모델, 지금 시승하는 모델만 있거든요. 내장 컬러로 신규 컬러가 적용이 됐는데 굉장히 독특한 색상입니다. 살짝 녹색빛이 나는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비라든지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복합 전비는 3.9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4를 넘어가고 4에서 4.5 정도 되면은 좀 좋은 연비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 살짝 미치긴 하죠. 하지만 실제 운행된 데이터를 보니까요, 시승차가 운행이 굉장히 오래된 차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 차량 운행 내역을 보니까 100km, 70km 주행하는 경우에 5를 넘는 수치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다른 내역을 보니까 한 4에서 4.5 이 정도의 비교적 나쁘지 않은 전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게가 2.7톤에 달하는데 이 정도 전비라면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량의 곳곳에 이 리무진 모델 같은 경우는 차량 강성을 위해서 알루미늄도 사용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좀 무게를 줄인 부분이 전비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좀 마련한 것 같고요. 특히나 휠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18인치 블랙 휠이 좀 적용된 반면에 전기차는 17인치 블랙 휠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전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 이번에는 현대차 최초로 2개의 충전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프론트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차량의 왼쪽 측면 쪽에 하나의 충전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덩치가 큰 차량이지만 어느 곳에 주차를 하더라도 충전구에서 충전하기 정말 편해졌죠. 이런 것들이 많은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리고 스타리아라는 이 큰 차량이기 때문에 적용된 새로운 기능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이번에 스타리아에 적용된 기능 가운데 가장 사용하기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800V 시스템도 지원하도록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의 충전도 굉장히 개선됐고요. 20% 충전까지 80% 충전까지 20분이면 되기 때문에 사업 용도로 사용할 때 급하게 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급속 충전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업무에 복귀할 수가 있겠죠.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스노우. 스포츠가 의미가 있긴 할까 모르겠네요. 자, 이제 중요한 2열 공간 한번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2열 시트가 되겠죠. 이제 릴렉스 시트가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편안한 2열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3열로 지나가는 통로조차 없는 2열 시트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일단 눈으로 봐도 2열 시트 앞쪽에는 스마트폰 거치대가 아주 큼지막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 기능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왼쪽에는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드, 그리고 안마 기능을 포함한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나 인상적인 건 이 안마 기능인데요. 기존의 차량들 보면은 안마 기능들이 뭔가 이 흉내를 낸 듯한 진동만 있는 이런 수준의 안마 기능들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정말 본격적인 안마 시트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안마 기능이라든지 또 다양한 모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열에서 제법 안마 의자 같은 기능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강도 역시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모두 5개의 모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시원하게 잘 마사지가 되네요. 허벅지 같은 것도 제대로 지금 자극을 하고 있고, 허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실히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를 바꾸면은 이 등 위쪽 상부도 더 자극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장시간 운행해도 운전자가 굉장히 피곤하긴 하겠지만 2열 시트 공간만큼은 정말 편안하게 안마를 받으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릴렉스 시트이기 때문에 각도 조절도 되는데요. 버튼 하나를 길게 눌러주면은 지금 안마 기능이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각도를 눕혀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받으니까 더 이 안마의 자극이 더 강하게 느껴지네요. 체중이 실리다 보니까요. 특히나 이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도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등이나 이 엉덩이를 지지해주는 부분은 굉장히 편한데, 이 목을 조절해주는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 보니까 이 목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위아래 높이를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절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키가 조금 작은 저한테는 가장 밑으로 내려놓으니까 이 목을 잘 받쳐주고 굉장히 편한 자세가 유지가 되네요. 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중요하죠. 지금 리모컨이 있는데요. 리모컨도 세심하게 이 부분이 스웨이드 재질 같은 걸로 굉장히 부드럽게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에 쥐는 감각이 되게 좋네요. 디스플레이를 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위에서 폴딩이 됩니다. 리모컨으로도 작동할 수가 있고요. 이 위쪽에 보는 버튼들로 각각의 메뉴도 선택할 수 있고 전원도 켤 수가 있고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량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연결이 되고요. 굳이 페어링 하지 않아도 차량에 있는 유심 데이터를 통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살짝 시선이 높긴 하지만 보기에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유튜브 외에도 차량의 설정 같은 일부 기능들도 이곳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후속 공조 기능들도 이곳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의 세기라든지 온도 같은 것들도 이곳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굉장히 좀 편하네요. 사실 공조장치 버튼 부분이 이 2열 오른쪽 시트 위쪽 대각선 멀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거 누르면서 공조장치 조절하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시트 테이블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펴게 되면은 먼저 이 위쪽에는 거울도 있습니다. 이 거울을 보면서 단장을 할 수도 있겠고, 이 작은 테이블을 펴게 되면은 제법 작지만 이 지지하는 무게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노트북 같은 것도 올려놓고 잠깐 일을 볼 때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 앞쪽으로는 긴 병 같은 것 넣기에 좋아 보일 만한 작은 수납 공간도 있고, 앞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20V 전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자기기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열 시트에는 이런 쿠션도 마련되고 있고,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담요도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넣기 귀찮으니까 꺼내진 않을게요. 하지만 이런 것들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지금 3열 공간인데 전혀 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3열은 모두 다 수동으로 시트를 조절
조작해야 되고, 확실히 2열 시트보다 이 허벅지를 지지하는 공간, 등을 지지하는 공간이 조금은 이제 딱딱해지긴 하네요. 그리고 각도 조절도 이렇게 수동으로 모두 다 조작해야 되고요. 앞뒤 슬라이딩 기능도 3열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뒤쪽에 짐이 많은 경우에는 이 3열을 최대한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뒤쪽에 적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3열에서는 2열 시트로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접고 한 번 더 밀게 되면은 이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빨간색 끈이 있는데 이 끈을 당겨서 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수동 조작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열에서 있었던 선쉐이드가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C타입의 무선 충전 포트, 컵홀더라든지 작은 수납 공간도 오른쪽에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차는 2, 3열 공간을 위한 차량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 세미 아닐린 소재를 좀 사용하고 있거든요. 정말 부드럽고 매끄러운 촉감을 자랑하는 이 천연가죽 가공법인데요. 그 가공법이 적용된 이 시트를 통해서 부드러운 착자감을 만들어주고 있는 점도 장점이고, 또 위쪽에는 은은한 조명이 더해지는 이 조명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낮이니까 좀 판단하기 어렵지만 밤에는 정말 좋은 조명 효과를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가격 8,700만 원을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한 6천만 원대에서 시작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2천만 원 가까이 좀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좀 쉽게 눈이 가는 차량은 아니긴 합니다. 이러한 스타일로 경쟁하는 모델이라면 뭐 카니발, 하이리무진, 수입 모델로는 도요타 알파드 같은 차량이 있겠죠. 알파드는 전형적인 뭐 의전 차량이기도 하죠.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비교하면 이 전기 파워트레인의 장점이 더욱 살아납니다. 가속할 때 들려오는 시끄러운 부밍음도 느낄 수가 없고, 이 부드러운 승차감에 있어서는 뭐 카니발 모델과 비교해도 지금 스타리아가 전혀 뒤처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까처럼 높은 지상보 때문에 지하 주차장은 좀 신경 써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렉트릭 모델은 뭐 가격도 만만치가 않죠. 수입 모델은 알파드와 비교를 해본다면 알파드 역시 2.5 가솔린 자연익 엔진이 조합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출력은 250마력으로 한 40마력 가까이 높죠. 실내 고급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규모 이런 것들도 알파드가 좀 좋긴 한데, 그래도 이 실내 공간에 작동할 때 편의성이라든지 고급감 이런 것들도 지금 스타리아 리무진이 전혀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렸을 때 이 하차감에 있어서의 문제예요. 아무리 스타리아 내부를 조금 좋게 만들어도 지금 외부에서 보면은 그래도 스타리아거든요. 학원 차량으로 운행되거나 뭐 카고 모델로 사용되는 스타리아와 외관에 있어서 뭐 아주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같습니다. 화려한 외관을 알파드에서 내리는 모습과 스타리아에서 내리는 모습, 자, 이거 두 가지를 좀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PV5처럼 태생이 다목적성을 위해서 탄생한 차량, 디지털적인 디자인 감성이 녹아든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스타리아는 아무리 실내를 고급스럽게 만들어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여러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스타리아 일렉트릭, 그 중에서도 오늘 시상하고 있는 6인승 라운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파워트레인이 달라지면서 더 쾌적한 주행 환경, 그 다음에 승차 환경 이런 것을 갖추게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2열 시트의 편안함에 있어서는 뭐 국내 다른 경쟁 모델들과 좀 비교를 해봐도 거의 최상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차량들은 비즈니스 용도, 의전 용도로 상당히 좀 많이 사용될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고급감을 주기에는 이 차량의 외관이 뭔가 기존의 상용 모델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2열에 앉아보면은 그런 아쉬움도 사그라들 만큼 굉장히 좋은 쾌적한 승차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KC모터스의 외주를 통해서 이 리무진 모델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현대차의 라인업에 편입이 됐습니다. 자체 개발해서 자체 생산하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만큼 차량의 완성도도 훨씬 더 좋아졌다고 보여지고, 프리미엄 MPV의 선택지가 또 하나 늘어난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네요. 네, 지금까지 글로벌 토요스 원선홍이었고요. 저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